다음은 네. 오늘은 이제 자 윤캠 저기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 형 뭐라고 욕만 하겠지 뭐 나 뭐. 뭐라고 얘기하나? 아유 장성철 아웃 그만하세요. 이미 아웃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윤캠 말이야. 어? 어떻게 봐요 윤캠 상황? 분위기 안 좋지. 왜냐면 임금왕. 그 다음에 뭐야 저 그 뭐냐 그거.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총장 유성당호. 그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할게. 아 형 해. 뭐. 윤석열 총장이 이거 보고 계시면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유튜브. 이거 보고 있는데 그만 보면 어떡해. 야, 우리 정치 와수다만 보세요. 딴 유튜브 보지 말고.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 얘기를 한 게 10월 3일 날 이봉규 TV에서 저랑 친구예요. 정욱이가 나가서 얘기했어. 정욱이 형이 봉규 형 TV 나가가지고 거기 봐봐 앞에다가 거기 태극기에 두 세력들이 썸네임으로 이렇게 써 있어. 위장 당원 급증 윤석열 위험하다. 들어가 봐보세요 이봉규 TV. 아 진짜? 그걸 보고 한 거야. 형 추측이지? 사실에 가까운 추측이에요. 그거 보고 필 받아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그런 거란 얘기지. 그걸 보고 얘기하신 거야. 근데 여기 저 출연한 이후부터 그 챗 온 거는 다 저한테 줍니까? 모르지. 우리 소속사 사장한테 물어봐. 모르지. 많이 나. 야 근데 동시 전체 7,500. 형 우리 만 뚫자 오늘.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좀 보지 마시고 좀 넓고 크게 보셔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어요. 나는 사실은 나는 뭘 봤냐면 그 위장 당원 얘기할 때 내가 어이구 이랬는데 아찔했어? 아찔하지.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봐. 당원들한테 위장 당원이 있다고 위장 당원 가려낼 방법도 없어요 뿐더러. 예를 들어서 뭐 저 여론조사하자고 그랬더니 역선택 있다고 그러고 당원 저 투표하자고 그랬더니 위장 당원이 있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설사 위장 당원이 있을 수도 있지. 왜냐면 나 아는 사람 있지. 나 아는 친한 형도 자기 민주당 그거 가입했다라는 거야. 가서 이낙연 밀어준다고. 정권 교체 쉽게 하기 위해서. 아니 위장 당원의 시초는 김재원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있긴 있겠지. 한둘이라도.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가지고 위장 당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당이 준스톤이 대표낸 다음에 당원 많이 늘어가지고 다 좋아하고 있는데 25만 명이 25만 명 늘었다고. 거기 25만 명 중에 진짜 몇 명 위장 당원 있더라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당원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나는 김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김변은 위장 윤캠 아니야? 아 왜 그러냐 자꾸 형. 형 뭐 위장 홈캠이냐 그러면? 내가 홈캠이야? 내가 언제 홈캠이야? 윤캠 아니고 홈캠 얘기하지. 뭐 어디 나는 김무성? 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나도. 아 그래? 나는 뭐 나는 다 친하지 나는. 나를 되게 싫어하는 지지자들이 가서 꼭 물어봐 달래. 뭐 위장 윤캠 아니냐? 막 이러면서. 형을 싫어하는 지지자면은 윤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그런가 보지 뭐. 물어봐 달라고? 저는 뭐 그 캠프 아니야. 나는 SBS 캠프. SBS. S캠. 저기 근데 이거 있잖아요, 형. 그러면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나는 그날 보면 우리가 발언이 정제된 발언이고 막 나오는 발언이 있잖아. 근데 그날 윤 총장 막 그 옆에 재원이 형 막 있고 막 사상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 약간 흥분했더라고 말투가. 아이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흥분하고 열이 받아서 막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러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멤버들이 제어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 이동하는 그 시간 차 안에서 그 유튜브를 본 거야. 그래서 뭐 위장 당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막 파본 거지. 후보가 가서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되고 행사를 가면 자 오늘 사상회 가서는 누구를 만나고 가서 어떤 메시지를 하시고 어떤 얘기를 하시고 오겠습니다라고 정리가 되고 다 해주죠. 나머지 그럼 대변인들 남아서 백불하고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근데 그 발언을 얘를 차 타고 야 내가 오늘 가가지고 말이야 위장당원 얘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누가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알아. K야 Y야? Y야. Y야? Y가 이거 알았대? 몰랐대지? 아무런 통화 안 해봤어. 지금 이거 해볼까? 너 알았어 몰랐어? 지금 통화해봐. 이거를 형이라면 야 내가 오늘 가서 위장당원 얘기할 거라고 하는데 후보님 더 세게 지르시오 이렇게 참모가 있겠어? 아니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보통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도 뭐 당대표도 많이 모셔보고 다녔는데
차 안에서는 말을 못 걸어요. 후보한테. 왜냐면 본인 생각할 시간도 있고 자료도 봐야 되고 본인 뭐 전화 통화도 해야 되니까 참모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못 걸어. 왜냐면 리듬이 깨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비둬.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아는 거다. 내비두고 그냥 물어봐. 야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볼 때 그냥 성철아 이 묻고 이거 그 누군지 기억이 나네. 그지. 성철아 이 묻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대답을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런 유튜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사전에 정지된 게 아니고 아니지. 이 옆에 이제 스태프들도 어떻게 제어가 안 돼서 확 질러버린 거잖아 본인이.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 큰 선거 하다 보면 후보들이 위장당원? 아니 후보들이 가가지고 대부분 그래. 그냥 막 지르고. 예를 들면 무야홍도 보면은 어젠가 그랬잖아. 너이 하태경 이 정말 주업 해버릴 수도 없고 이런 얘기들 누가 써주겠냐고 그냥 본인이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많으면 실수를 하더라고. 그건 어떻게 봐요, 임금왕? 임금왕. 그거는 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첫 번째 해명이 잘못됐어 처음에. 해명? 해명이 거짓말 해명이 돼버렸어. 해명은 K가 한 건데. K가 해명을 잘못했잖아. 아, 그래도 K가 L도 잘못했어. L도? 예를 들면은 L은 뭐라고 했냐? 그 1층에 거의 지지자들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해줬어요라고 했잖아. 아크로피스타에 쫙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지하에서 차 가지고 쫙 가는데 1층에 뭘 가가지고 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알코올로 하면 웬만한 거 다 지워집니다. 저 시험 해봤습니다. 근데 뭐 알코올 안 지웠다? 근데 해명의 백미는 이거지 뭐 손가락만 씻어요. 나 그 라이브로 들었잖아.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가 막히더라 진짜. 그러면은 윤캠에 있는 사람들은 발 씻을 때 발가락만 씻어? 발가락만 씻을 거야? 다 씻지 발바닥까지. 다 씻지. 그럼 자기는 위장 윤캠은 아니구만. 나는 그 왕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형 캠페인이 내가 항상 이제 고급 사기치는 거잖아. 고급 사기치는 거잖아. 나쁜 거 숨기고 좋은 거 드러내는 게 캠페인이잖아. 근데 나는 이게 왕자. 좋아. 뭐. 자기가 그럼 이제 윤캠의 대변인이었어. 이런 일이 터졌어. 그 왕자 논란 터졌어. 해명 일성 해명 어떻게 하겠어? 일성 해명?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 나는 내가 캠프 수행이면 터지게 안 하지. 왜냐면 봐 형. 나는 이 왕자를 누구야? 저 지지자 할머니가 써줬건 본인이 썼건 필적 감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무속인이 썼건 난 그건 두 번째야.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정치와 무속 까놓고 얘기해서 배지류 중에서 점 안 치는 사람 뭐 있어? 다 해. 됐다 하지. 형 옛날에 저기 형네 영감은 백두산 어디 가가 아유 아무도 몰라. 난 알지. 내가 얘기해줬잖아. 아니야 딴 데도 들었어. 아니야 내가 얘기해줬어. 영감 그렇잖아 다 하잖아. 대권 후보들 무슨 뭐 이장하고 어디 가서 뭐 제사 지내고 부적 거예요. 쓰고 나도 저 친한 배지한테 형님 누님 점치는데 좋은데 없어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단 말이야. 형도 점치는데 좋은데 많이 알잖아. 제가 숟가락 도사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잖아. 여러분 나는 무슨 일 되는 줄 알아 옛날에? 나도 1년에 한 번씩 점치러 다니는데 나 이제 신전박에 글 푸는 거 갔는데 예전에 나 서울법대 첫 해 시험 칠 때 우리 엄마가 저기 갔다 왔는데 예비 소집하고 그냥 그때는 가서 시험 치니까 예비 소집할 때 내 도장을 학교 어디 담벼락 거기 그 건물에다 찍으면 된다고 그랬대. 그래서 예비 소집하러 가가지고 애들 없을 때 기다려도 엄마랑 도장 찍고 갔다니까. 아직도 내 도장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떨어졌잖아 그애. 재수했어? 그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야 뭐 이제 고시 공부 오래 하는 사람들 그렇고 막 시험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막 무섭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다 한다고.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이거 왜 하냐. 뭐 무속인을 쓰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지휘자가 써줄 수도 있고 뭐 왕이 아니라 황제자 쓸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있으면 아이언맨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 거 알잖아. 그 이 무속이란 게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지만 야 나 어제 점치고 왔어라고 자신 있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왠지 다 숨기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밀었다? 그럼 이걸 알면 주변에서 이거를 커트를 했어야 된다 나는. 못해. 그걸 어떻게? 난 최소한 이거 이러면 자기는 윤석열 캠프의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 아니 여기다가 살색 테이프를 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아니 그거를 이게 안 돼. 무속 이게 누가 써준 거지 간에 이게 나가면
사람들이 뭐야 우리 또 그리고 저 최순실 때문에 안 좋은 기억 있잖아. 아니 그런 거를 예상했던 사람들이라면 첫 해명을 그렇게 하겠냐고. 그럼 첫 해명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 첫 해명 어떻게 돼요? 그냥 솔직히 인정해야지. 아유 저 지지하시는 분 중에 좀 네. 역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어. 이거 쓰면 좀 마음에 안정을 얻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썼습니다. 아유 뭐 그냥 다 그 정도로 그냥 우리 저 수험 뭐 수능 뭐 이런 거 볼 때 학교 담벼락에다가 엿 같은 거 좀 붙이지 않습니까? 나도 서울법대 그런 겁니다. 좀 가볍게 치고 넘어. 지금 뭐 보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났을 민망하네요. 텐데. 미안합니다. 그렇지. 뭐 그렇게 예능으로. 그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말이야. 아이 뭐 우리 지지자들이 써준 거예요. 알콜로 지우려고 그러니 안 지워졌어요. 엄마 이러니까 더 이상해져가지고 참 그 캠프의 대변인들이 해명하는 것도 잘못됐고. 솔직히 나는 윤 총장이 직접 해명한 것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홍준표 후보는 말이에요. 이름도 바꾸고 개명도 하고 뭐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는데 이런 식의 상대방을 공격해서 다시 물타기 하는 식으로 갔잖아. 나 이건 아니라고. 나 이건 윤 총장답지 않은 해명을 했다라고 봐. 누가 그럼 저기 홍준표 후보도 이랬으니까요. 이거 얘기하세요라고 누가 적어줬겠지만 그건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이었다라고 봐. 형 그립대. 왜? 철공이님이 형이 그립대. 나 안 죽었어. 은채튜브님, 저분 저 우리 팬이에요. 네. 장 교수님 한때 욕도 있지만 그래도 보수의 소중한 보배세요. YTN 시사 포커스. 밤에 열리라는 거. 장 교수님 나오는 날만 볼만하고 나머지는 아주 제가 그 YTN 밤에 누구랑 11시까지 일해가지고 최진봉 교수랑 하는데 진봉형이랑 13만 5천 원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는 거 아니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가? 네. 그럼 그때 들어가는 게 월요일이었구나 밤에. 네. 저거 끝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이런 것도 캠프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캠프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많대. 나는 지금 나 솔직히 얘기하면 언제지? 지난주가 아니고 그 전주. 지난주 주말이 그거지. 그 왕자지. 그 전주 금토일 3일 동안 캠프 내부 인사로 또 캠프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 군데서 막 얘기 좀 하자고 그러고 막 얘기하더라고. 캠프 이거 완전 아싸리 판단다고 잘못하다가. 자기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 위장 윤캠이라는 걸 확정짓는.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이 전화하는데 나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해도 되냐고. 나? 비판 아니라 뭐 그냥 걱정하니까. 댓글에 완전히 또 김태형 아웃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포인트들이 똑같더라고 다들. 여러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윤캠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내부에 뭐 후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제 캠프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토론하는 거지. 그냥 답답하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는 포인트가 똑같더라고 다. 내가 뭐 어떤 포인트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포인트가 나 놀랬어. 야, 어떻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뭐가 문제야 지금? 저는 이제 캠프를 많이 해봤어요. 경험도 해보고 제가 주도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캠프는 소용이 없습니다. 캠프는 소용이 없다고. 왜? 후보가 평가받는 거는요. 본인의 역할이 99%예요. 캠프의 역할은 1%도 안 돼요. 근데 그 캠프가 항상 사고를 쳐요. 갑자기 존댓말에 또. 사고를 쳐. 그래서 후보를 제대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면서 사고를 친다고. 그러면서 캠프 내부에 있는 얘기도 바깥으로 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호흡이 안 맞는 모습 때문에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결국에는 후보가 캠프에 항상 상주에 있지 않잖아. 그러면은 캠프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캠프의 대리인으로서 거의 모든 것에 권한을 갖는 이러한 캠프와 대선을 치러본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경험 많은 캠프 총괄 상황 실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딱 이런 일이 터지잖아. 자, 왕자 논란 딱 벌어졌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략계약팀, 그 다음에 일정팀, 메시지팀, 공보팀 다 모여. 자, 우리 첫 일성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 다음에 야, 우리 어디 행사 나가서 후보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야, 공보팀, 대변인들 딱 이 얘기만 해. 다른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슈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략기획팀 어떤 이슈를 던지는 게 좋겠어? 니들 빨리 그거 올려. 업무 분장을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대변인들이 3-4명이 나가가지고 다 다른 얘기를 해. 그거를 누가 정리를 안 해주잖아. 그러면서 서로 저 인간은 왜 나가서 저런 얘기 해가지고 더 문제 생기게 만들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 안 되는 캠프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서로 대화를 안 하고 회의를 안 해서 각자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윤캠에서 지금 보인다. 장제원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다시 캠프의 뭐 중요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다 상당히 훌륭한데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이런 캠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그 밑에 정말 이런 캠프를 해본 실무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을 딱 붙여놨어야 돼. 유? 아니 나는 안 해. 나는 능력이 있지가 않지. 근데 그 사람도 안 보여. 그렇다면 캠프가 잘 돌아갈 수가 없지. 결국에는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좀 있죠. 뭐 캠프를 약간 개편한다, 리셔플링 한다라는 얘기는 솔솔솔 나오던데. 그 진작 나왔었지. 근데 이제 특히 뭐 공보 라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보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맞아요? 근데 근데 그게 나온 거 맞지? 맞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캠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 김용남 대변인은 앞으로 방송에서는 보실 수 없을 거다. 손으로 너 방송 출입 금지. 손가락. 야 손가락.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한 거지. 방송 출입 금지. 그렇다. 근데 어쨌든 뭔가에 논의는 좀 있다. 논의는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논의가 없으면 더 이상한 거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인들은 대변인이나 공보팀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근데 공보팀이 자기들끼리 호흡이 안 맞아. 그럼 이거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겠냐고. 이건 안 돼. 공보 라인을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짜야 돼. 능력 위주로. 지금 좋은 사람도 꽤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각자 역할이 다를 수가 있어. 이두화가 해야 될, 김병민이 해야 될, 윤희석이 해야 될, 김기웅, 이런 기흥이. 그 김용남 이 대변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따로 있다니까. 야, 니들 대변인이니까 너희들 다 종편이랑 TV에 나가서 다 우리 입장 알려. 이건 아니라니까. 메시지는 일관되고 항상 정확해야 돼. 사람들이 회의를 안 해서 각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메시지에 혼선이 생겨. 그러면 그 메시지에 대한 혼선은 후보가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는 캠프가 제대로 돌아가는 캠프가 아니라니까. 캠프가 일을 잘못해서 후보한테 기자들이 저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 캠프는 X야. 그러니까 임금왕정 롤라도 터진 것도 문제지만 그걸 뒤에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 미흡했다. 처음에 잘못됐지. 아, 그렇게 예능처럼 치고 나가는 게 약간 솔깃한데? 좀 가볍게. 그냥 아이고 미안해. 아니 생명 때 아이고 어머니 아버님들 다 가가지고 엿 붙이잖아요. 붙으라고. 아, 홍 선배 빨간 속옷 입는데 나는 파란 거 입어. 그걸 다 청와대 가려고 뭐 이렇게. 아니 부적절하게 보셨다면 제가 이제 깨끗이 지우고 나올게요. 그런 식으로 써야지 거기 심각하게 막. 심각하게 받으니까 이제 뭐 거짓말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비 붙는 거구나. 알았어요. 공개하기 좋잖아. 주술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되더라도 무당이나 역술인들하고 국정을 논의할 거야. 그런 공격까지 나오잖아. 진지하게 받으니까 진지하게 공격 들어간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능이 다큐가 됐다니까. 그 난 더 안타까운 게 있어. 뭐?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영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거는 노룩팩스 사건이야. 노룩팩스. 여행 가방을 휙 안 보고 던진 거. 그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패러디가 나왔어. 사람이 되게 우스워졌어. 그래서 김무성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조롱을 했어. 아, 갑질하는 사람이. 형 그때 같이 일할 때지. 내가 그때 보좌관이었지. 난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요? 내가 보좌관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거 주는 걸 뭐 어떻게 막어? 아니 그래도 내가 거기 있는 수행이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다 조심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자들 많으면은 저희 기자들 많으니까 저기 비 오더라도 우산은 직접 쓰시고 가시라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 그러면 이제 딱 내가 그때 유능했으면 이랬겠지. 야 밖에 기자들 많이 있으니까 가방 직접 끌고 다니는 수탈한 모습 보여야 된다. 그때 언제 때 뭐 할 때지? 외국 갔다 오다 그랬어. 총선 딱 우리 망하고 총선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네가 절대로 가가지고 가방 받지 마. 너 그런 모습 보면 너 나한테 죽어. 무조건 대표한테 먼저 문자 넣어.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못했다. 결국엔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예 그 미리 그러니까 그래서 노루패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우스워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큰 일을 못 하는 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마어마하게 패러디가 많이 돌아다니잖아. 사람이 우스워지고 조롱 비아냥의 대상이 돼버렸어. 일정한 커뮤니티에서는. 그럼 이게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외연학 장애가 힘든 거야. 어? 야 왕자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 깜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를 안 했잖아. 그리고 이 왕자 논란이나 뭐 예를 들면 위장 당원 누가 측근이 돈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후보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 아니잖아. 대장동 듣는다 뭐. 수습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못했잖아. 본인의 문제든 캠프의 문제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게 본인 스스로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내가 취재를 해본 결과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거나 야, 좀 어떻게 뭘 좀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야. 야 윤석열이 아닐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해봐. 2달 전까지만 생각해보자고. 2위 후보랑은 압도적인 표차로 차기 대통령 윤석열 이랬잖아. 2달이 지난 현 시점을 봐봐. 무야홍이 막 치고 올라갔어. 접전이야. 국민의힘 경선 재밌어졌어. 그리고 이재명과도 막 접전이야. 예전에는 막 10몇 프로 차이 났는데 누구 책임이냐고. 윤석열과 윤석열을 도와주는 캠프의 책임이라니까. 내가 엑스파일 터트린 것도 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가 뭐 그러한 비판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일이 벌어졌으면 중요한 거는 수습을 해야 돼. 사고는 칠 수 있어. 근데 수습하지 못하는 캠프는 역량이 없는 캠프야. 저런 캠프에 역량을 갖고 이재명하고 붙어? 이재명한테 만방으로 당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좋은 얘기 할 수 있어. 아유, 자 그럼 자 이거 후보님 윤 후보님이 한 명 믿으면 계속 믿고 쓰는 게 문제 같음. 한동훈 같은 사람만 겪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분 내가 보니까 한동훈 팬이야. 그러네. 예전부터 저 한동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루패스 수행원이 받아서 수행을 다시 김부장한테 다시 패스했다는데 무대한테 옛날에 뭐 그랬대요. 어쨌든 그러다 치고 저기 그러면 이제 홍은 어때요? 홍캠 분위기 지금? 홍캠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취재 좀 있고. 해봤어요? 몇 명 없잖아 거긴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러니까 홍 후보가 야 니들은 오지마라고 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니들만 오면은 내가 새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니들 오지마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의원들을 대규모로 끌어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캠프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막 이래. 전화를 해. 의원들은 안 나타나더라도 전화해서 후보님 제가 알아서 제가 다 밑에서 알아서 그냥 후보님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또 아부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지금도? 그럼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런단 말이야. 저기 좀 무야홍 엄청 올라오는데 이러면 실제로 무야홍 되나? 여기 정치 왔다는 무야홍의 무야홍도 많어. 아 그래? 우리는 예전에 스톤 대전한테 난리도 아니었다. 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한 자리 숫자로 좁히면은 나는 결국에는 후보는 홍준표가 될 수 있다고 봐. 당원 투표에서 한 자리 숫자를 좁히면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7대 3이잖아. 당원 70에 5대 50이잖아. 5대 5인가 마지막에? 국민 50, 당원 50이잖아.
국민 50% 지지율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해. 전화 면접을 하면은 윤캠은 10% 낮아지는 거 알지? 전화 면접이 좀 약하게 돼. 약하지. 보다. 응? 그렇기 때문에 전화 면접상에서는 현재의 여론조사 추세상으로 봐도 홍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이 당원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면 결국에는 홍이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서 한 표가 아니거든. 가중치지. 가중치가 있어. 그러니까 당원 투표의 비율해가지고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한 표가 20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표 차이가 20표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윤캠 쪽에서는 위장당원 얘기한 것 당원들 되게 기분 나빠할 것이고 왕자 논란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좀 당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내일부터 또 여론조사가 발표될 거잖아.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일반 여론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본선 경쟁력은요? 누가 본선 좋아? 경쟁력은 결국엔 양자 대결이잖아. 근데 윤이랑 홍 중에서 누가 본선 경쟁력? 나는 누가 나가 똑같다고 봐. 똑같은 거 다 된다는 거야? 다 똑같다고 떨어진다는 봐. 거야? 똑같다고 보는데 본선 경쟁력 높은 거는 나는 홍준표라고 봐. 왜? 20, 30대에서 훨씬 지지율이 높잖아. 근데 우리 당 계열의 보수 정당 계열의 후보 중에서 뭐 저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20, 30대 지지율을 많이 받았잖아. 대선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역선택 이 부분 빼고 생각을 하자고. 그냥 나와 있는 현상만 놓고 보자고. 20, 30대 지지율을 여당 진보 쪽 후보랑 같이 조사했을 때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없지. 근데 지금은 홍준표가 그걸 해냈어. 그러면 외연 확장은 홍준표가 왜 그런 거? 왜 20, 30대 표들이 홍한테 가는 거야? 시원하대. 재밌대. 말을 화끈하게 한대. 그렇긴 하지. 옳은 말만 한데. 근데 2달 전부터 홍캠에서는 뭘 했냐면 쇼츠랑 틱톡 이런 페북에 이렇게 1, 2분짜리를 되게 많이 편집해가지고 올렸더라고. 그거 내가 봐도 그것만 봐도 재밌더라고. 야, 옛날에 이렇게 옳은 말 했구나. 재밌고 시원하다. 그거야.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20, 30대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40, 50대 수도권 보수들 중에서 영남 보수 말고 40, 50대 수도권 보수 중에서 홍에 대한 약간 비호감도를 가진 사람 많잖아. 있지. 중도 근데 그거는 쪽으로. 그건 정권 어떻게 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덮어야지. 근데 그분들이 정권 교체할래요? 아니면 문재인 정권 시즌2 할래요? 에이, 알았어. 어쨌든 정권 교체. 그러지 않을까? 근데 홍이나 그 윤이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정하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돼요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 수치가 55%야. 정권 재창출은 38%야. 차 엄청난다고. 그러니까 후보만 잘 내면 이긴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못 따라잡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후보만 잘 내고 저쪽에서 대장동도 터졌으니까 그럼. 번듯한 후보만 내면 그냥 먹는다는 거거든 이건. 그러니까 좀 근데 약점이 없고 좀 의혹이 좀 덜한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나는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쩔 수 없이 안철수라고 봐. 오? 지금은 안철수 여론조사 해보면 뭐 1%도 안 나오잖아. 3%로 나오는 3, 4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1%도 좀 안 나와. 다 넣어보면. 어. 그래, 1% 내외. 어. 근데 이제 여당 후보 결정되고 야당 후보 결정되잖아. 그러면은 분산된 표들이 다 수렴하게 돼 있어. 이제 각 후보로. 그렇지. 어. 그러나서 아이씨 나 홍준표 싫어. 예를 들면 나 윤석열 싫어. 나 이재명 싫어. 그러하는 중도층 또 반감층, 비호감층은 아이 그래 그냥 좋아 그럼 뭐 제3지대 안철수. 그래서 안철수가 나는 3에서 5% 나올 수 있다고 봐. 그런데 하면서 오야. 3에서 5%면은 다음번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그냥 수치야. 근데 안철수 아니 저 홍이든 윤이든 국힘이랑 다이다이 단일화하지 저쪽으로 단일화하진 않을 거냐. 안철수가? 어. 근데 내가 안철수 참모라면 야 다 내놔. 다 내놔. 그럼 내가 후보 단일화 해줄게. 당명 바꾸고 최고위원회 우리 사람 몇 명 집어넣고 사무총장 당직 내놓고 이거 안 내면 쇼부 안 치겠어? 에이, 그 서울시장에 한개 있어가지고 민주당이랑 단일화 못하지. 제일 민주당이랑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이랑 하면서 국민의힘이랑 할 때 얻을 거 다 얻을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준스톤이 좀 실수한 게 약간 소액으로 매수할 수 있었는데
우리 당 후보가 11월 9일 날 뽑히고 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서 꼬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선 나가면? 아니 본선 나간다고? 만약에 아니 단일화해가지고 만약에 이겼어 국회 후보한테 그냥 가장 한번 해보가 심심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 당 후보가 돼야지. 어떻게 했죠? 안철수. 그렇게 한번 해봐. 아니 자기 안철수랑 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냥 뭐 상상 한번 해본 거야. 혹시 어떻게 되나? 위장 윤캠이 맞아 보니까. 뭐래, 안철수 지지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나는 이기는 사람도 이기는 편 우리 편. 나 마찬가지야. 나는 홍도 비판하고 윤도 비판하는데 어쨌든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당 후보가 되는 순간 나는 목숨 걸고 할 거라니까. 문재인 정권 어떻게 유지를 시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 자 저기 여론조사 해석만 해줘도 편파적이니 뭐니 경거멍도 하지 말고 아닌 것 같으면 자료를 갖고 와서 팩트로 반박할 생각을 하십시오. 특정 캠프 지지자분들 저 제이님? 지님? 지님이구나. 예. 김성근님 아니에요. 저희 정책 보고 강력히 지지하시는 거예요. 저 홍준표 홍의원 지지자신가 보다. 차성현님 장성철 홍빠구나. 홍준표가 여성표가 없는데 되냐? 세상에 반은 여자다. 막말과 술수가 그림하는 데 더 유력하다. 궤변을 누르지 마라. 저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표가 없다는데. 여성표 없지. 없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20, 30대에서 지지율 낮은데 어떻게 그 지지층을 견인해낼 거냐고. 우리 후보가 뽑히면은 정권 교체라는 거 그 큰 명분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돼. 윤석열이 되면 홍도 도와줘가지고 20, 30대 지지층 견인해가지고 윤석열한테 갖다 붙여주고 홍준표가 되면 윤석열은 뭐 5, 60대 갖다 붙여주고 여성층 갖다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정권 우리가 뺏어와야지. 안 그러면 정권 못 뺏어야지. 원팀 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뭐 홍준표 편이지, 너는 뭐 윤석열 싫어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칭찬해봤자 뭐 하겠냐고요. 왕자 논란에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위장당원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위장당원 있을 수 있지. 이런 얘기하는 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됩니까? 비판을 하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죠. 본선에 가서 실수하면은 치명적이에요. 상대는 이재명이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그거 한다음에 TV 토론 몇 시에? 일단 9시부터 아닌가? 10시인가? 9시. 어디야? 어서 해? 몰라요. 오늘 안 봐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저 그 2차 쿼터 8일 하기 전에 8일 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니까요. 9시부터 또 그거 보실 분들 좀 있으실 것 같네요. 여기 윤석열 지지자, 홍준표 지지자 가서들 보시고 오늘은 긴 시간 달렸습니다. 오늘 뭐 저 동시 시청자 수 7,000명. 아유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 댓글이 계속 올라가. 야 이게 뭐 욕하는 맛이 있거든. 내 욕 좀 해주세요. 장성철 너나 잘하세요. 왜 욕이 별로 없지? 아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든 거야. 욕하다가 꺼져 있네. 꺼져. TV 토론은 10시 50분 KBS랍니다. 10시 50분 11시? 네. 나 오늘 수우파 봐야 되는데. 그게 뭐야?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몰라? 됐다 재밌어. 난 나라 걱정하느라고 그런 거 안 봐. 됐다 재밌어. 장성철 짜증난다. 사쿠라 장성철. 뭐 장성철 아웃. 아니 내가 그렇게 비판받는 거 나 감내해요. 저 싫어하셔도 저 감내해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랬다라는 거를 오늘 밝히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하고 뭐 예고? 광고 내일 SBS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장성철 나오는 이거 예고하라고? 장성철 윤태권 여의도 타짜 이거 광고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저희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안 해요. 저녁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 저희가 준스톤 만나러 국회 저 당대표실로 갑니다. 오늘 우리 감독님들이 가셔가지고 세팅 다 하고 동선 다 보고 왔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 현장 출동하러 카메라 출동 간대. 정치화 쓰다가 준스톤 만나러 국회로 간다. 그런 거지.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 특임 교수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 금요일 날마다 대구에 가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70명에서 140명 가르치고요. 파일을 숨기는 법 이런 거? X파일론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살짝 얘기해주고 사회과학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홉스, 루코, 홉스, 로크, 루소. 됐다 멋있다. 우리 국민의 주민의 삶을 안전보장을 사유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정권 혁명으로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 딱 이런 식으로 내가. 나도 한번 데리고 와요. 나 예전에 대구 출장 갔던 택시 기사님들 되게 좋아하던데. 몸값이 비싸셔가지고. 되게 좋아하더 막. 몸값이 비싸셔가지고. 대구 가면은 박지훈보다 나 더 좋아한다. 재능 기부하실 거예요?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 박지훈보다 나 더 좋아해.
재능 기부하세요.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성철 소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국회 준수단편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